라팔이 격추됐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라팔을 구매하는 항공기들이 여론을 등한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성능과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KF-21이 완전히 개발이 끝나게 되면 두 개를 놓고 면밀하게 저울질을 하겠죠. 심사인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KF-21 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에 격추당했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다 아시겠지만 인도 지역에서 총에 의한 그 테러가 발생됐고 그것이 파키스탄의 어떤 테러 단체에 의한 사건이라고 이제 봐서 인도가 보복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규모 공중전이 일어났었죠. 125대라는 양국의 항공기가 전투기 125대가 떠서 거기서 공중전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키스탄은 라팔 3대와 미구 29 1대 그 다음에 수호이 30 MKI 1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하는데 인도는 거기에 대한 맞다 틀리다라는 답변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인도 지역 내에서 라팔의 엔진이라든가 꼬리 날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로 봐서는 최소한 인도의 라팔은 한 대가 격추된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공중전이라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도그파이터 1대1로 붙어서 공중 기동을 해가지고 격추시키는 이런 공중전이 아니고 자국 내의 상공에서 떠가지고 거기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공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항공기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전반적인 양국 나라의 전쟁의 준비 태세, 그다음에 훈련 태세,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뛰어나다는 라팔이 중국제 J-10C에게 졌다라든가 중국제 미사일인 PL-12가 더 우수하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투기의 문제라기보단 체계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되게 보기 드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교전하는 것 자체가 즉 자국의 상공에 떠서 장거리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로 서로 공격하는 그런 대규모 공격 이거 자체가 또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것인데 실제로 그 장거리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지려면 그 미사일이 오고 있다는 걸 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대전에서 그 미사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항공기 내에 RWR이라는 장비가 있어서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레이더 전파로 조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도 그러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 조기 경보기를 통해서도 그런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인도 공군은 그런 것들에 대한 유기적인 상호 운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호 운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그 합동 전력 간의 유기적인 연결 이런 것들이 잘 못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쪽에서는 지상에 있는 어떤 지휘관과 항공기 간에 항공기 중에서도 라팔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간에 통신을 감청한 바가 있어서 그걸 실제로 들려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전시에는 일반 통신을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통신을 쓰냐면 나토의 표준을 적용하는 모든 항공기들은 해브킥 장비라는 것을 쓰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브킥이 세턴이라는 장비로 다 좀 교체가 되고 있는데 해브킥 장비는 1초에 수십 수백 번의 그 주파수를 변경시키는 우리는 그 주파수 도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변경을 하기 때문에 감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감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해브킥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장비를 썼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라팔 항공기는 왜 그런 일반 통신 장비를 전시 상황에서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라팔, 그 다음에 미구 29, 수호이 30,
MKI 이 세 종류의 항공기가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 라팔은 나토 표준을 적용하는 항공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러시아의 표준을 적용할 것이고 중국은 중국의 표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즉 라팔이 사용하는 어떤 통신 비화 장비라든가 전술 데이터 통신 이것을 썼을 경우에는 서로 교신이라든가 데이터의 어떤 교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공군이 모든 것을 감청을 하고 작전의 형태,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항공기의 우수성, 미사일의 우수성 이런 측면이 아니고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장비 간의 연합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비행 체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인도는 과거에는 러시아제 무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서방제 무기들을 많이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키스탄도 F-16을 가지고 있고요. 즉 미국이 생산한 F-16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그 J-10C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FJ-17인가요 하는 것은 중국과 공동 생산을 하기도 했지요. 공동 개발이라는 말도 하던데 그런데 파키스탄은 요번에 F-16은 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된 어떤 그 단일 계열의 그 무기 체계가 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상호 운용성이 잘 조화가 이루었겠죠. 그러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계열, 나토 표준을 따르는 전투기와 그 다음에 러시아 표준을 따르는 전투기가 떴기 때문에 두 체계 간의 상호 운영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 지휘 체계가 그 라팔과 미그-29, 수호이 30을 통제하기 위할 때에 공통된 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반 장비로서 통화를 해야 되고 데이터도 뭐 보내야 될 것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파키스탄이 좀 더 우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의 그 제3세계 인도도 과거에는 제3세계고 뭐 지금도 제3세계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진영에도 안 속해 있고 자기네들 이익에 따라서 러시아하고도 좋아하고 서방 지형하고도 좋아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서방 무기 체계와 공산권 무기 체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 진영과 어떤 그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틀어졌을 때 그 무기 체계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부품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양쪽 진영 서방 그다음에 공산권 진영 두 개의 무기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서방 쪽에 그 F-16을 많이 갖고 있다가 동티모르 사태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제재를 받아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F-16이 거의 뭐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있었죠. 그래서 수호이 35를 사오려고 많은 또 노력을 했던 바 있고 그래서 이런 제3지대 성격을 띈 나라들은 그러한 형태의 그 무기체계 확보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전쟁을 할 때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펙상으로 라팔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에 격추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라팔은 2000년 초반에 4세대로 개발이 돼서 계속적으로 진화해 가지고 지금은 4.5세대 항공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팔은 우리 KF-21이 장착하고 있는 미티어 항공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티어 항공기는 사거리 200마일을 넘어가면서 덕티드 램 엔진을 갖고 있어서 거의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뛰어난 항공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인도가 요번에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 공중전 때 띄웠던 라팔에는 미티어가 장착이 돼 있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라팔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파키스탄의 J-10C에는 PL-10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달려있어서 이 PL-15E입니다.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대략 한 150km까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200km 이상 나간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출형으로 바뀌면서 PL-15E는 약간의 그 제한을 둬서
150km 정도까지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동일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것이 날아온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번 그 공중전을 준비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파키스탄 쪽에 그 테러 공격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작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인도의 공격이.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또 파키스탄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인도의 작전은 뻔한 것이죠. 자국 내 상공에 떠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파키스탄 지역을 공격하는 그러한 뻔한 작전을 파키스탄이 이미 확인을 했던 거라고 저희는 보고 거기에 대비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전투기와 미사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된 항공기인데, 그 모양을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개발했던 라비라는 항공기가 있는데 그 라비라는 항공기와 유사합니다. 또 한간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라비라는 항공기를 개발해서 양산을 들어가려고 할 때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양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라비를 개발할 때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가서 J-10C를 개발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J-10C의 인테이크를 보게 되면 인테이크가 동체 밑바닥에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그 인테이크와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모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J-10C는 원엔진의 항공기입니다. 엔진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엔진의 성능은 대략 후기 연소, 애프터 버너를 사용했을 때 대략 29,000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의미는 F-16을 견제하기 위해서 F-16과 유사한 성능의 그 항공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공기 성능을 얘기할 때 추력대 중량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력대 중량비는 항공기 무게 대비 추력이 얼마나 센가. 그래서 추력대 중량비가 2를 넘으면 이론적으로다는 수직으로 상승할 때 항공기 속도가 증가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데, 실제는 이제 중력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J-10C의 추력대 중량비는 약 0.98 정도라고 보니까 1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기동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레이더는 초기 버전에는 이제 기계식 레이더를 달았는데 J-10C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4세대 항공기로 개발이 됐다가 항공전자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A사 레이더까지 넣었다라는 의미는 4.5세대급 항공기다. 그래서 이 A사 레이더는 대략 적기의 RCS 따라 틀리겠지만 대략 150km에서 200km 정도의 그 탐지미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라고 알려져 있고요. 라팔 항공기는 이제 투 엔진입니다. 엔진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최대 추력은 한 엔진당 애프터버너를 썼을 때는 한 16,000파운드 정도. 그래서 2개이기 때문에 32,000파운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J-10C는 원엔진에 29,000파운드, 그 다음에 라팔은 32,000파운드 정도 되기 때문에 추력도 대략 엇비슷하고 추력대 중량비도 0.99, 1에 가까운, 그러니까 추력대 중량비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항공전자전 장비는 제가 봤을 때 J-10C보다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팔도 4세대로 개발됐다가 이제 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4.5세대 항공기가 됐는데 A사 레이더 탐지거리는 알려진 것으로는 물론 이것도 그 적기의 RCS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대략 한 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전자전 장비가 스펙트라라는 통합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 때 아마도 이 스펙트라 통합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 보지도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기동 성능은 거의 유사하나 항공 전자전 장비는 라팔이 좀 더 우수하다.
그리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PL-15E라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대략 한 115km 정도 나가는데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발사를 하면 추진체가 한 3초 내지 5초에 확 타버리고 나머지는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미티어 미사일은 덕티드 램 엔진을 달아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 3으로 끊임없이 타겟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적기가 회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이와 유사하게 PL-15E 공대공 미사일도 2번에 걸쳐서 연소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연소를 한번 한 다음에 쭉 중간에 한번 2차 연소를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되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적기가 회피 기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마하 5 정도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회피 기동은 하기가 어려운데 단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추력을 조절하면서 끊임없이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반면에 이 PL-15E는 2번에 걸쳐서 하지만 결국에는 표적 끝까지 갈 때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보다는 에너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NEZ, Non-Engagement Zone, 그러니까 회피하기 어려운 그런 존은 훨씬 더 미티어가 넓다라고 볼 수 있고요. PL-15E보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PL-15E 미사일은 대단히 뛰어난 미사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KF-21에 큰 관심을 갖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KF-21로 넘어갔다 이런 거를 보기는 어렵죠. 많은 전략가들이라든가 우리나라 군, 그다음에 뭐 프랑스, 인도군에서 인도 파키스탄 공준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항공기 성능의 문제는 아니다. 훈련의 문제, 그다음에 각 지원 체계들과 이 전투기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라팔이 떨어졌어 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중국제 J-10C에 대한 항공기가 조금 으쓱하고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과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또 많은 분석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정말로 라팔은 듣던 것보다 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된다면 우리 KF-21에 대한 많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라팔이 격추됐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라팔을 구매하는 항공기들이 그러한 여론을 등한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성능과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면밀히 우리 KF-21이 완전히 이제 개발이 끝나게 되면 2개를 놓고 면밀하게 저울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미 라팔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인도 파키스탄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특히 프랑스는 더더욱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나라들한테 분명히 제공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